지금 예. 이렇게 인사를 안 해줬죠. 예. 성함이라도 말씀을 새로 하시네요. 예. 그리고 반갑습니다. 이름은 정덕규고요. 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그러니까 당기입니다. 전 동생 아들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경주에 계신 정학 조광조 선생의 뜻을 수료하는 이쪽 정기를 실천하고 있는 이 전통 우리의 이 단체에 관해서 전체 단체의 총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 지금까지 무 속에서 나라와 민족 정기를 지키는 정기지키는 우리 단체의 사실상 전승을 해가지고 총기자를 하고 있는 어떻게 말하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애국 정신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저 조카입니다. 이름은 큰 덕자 덕덕자하고 별극자 덕규인데 이 호가 무덕입니다. 문무의 무를 가지고 민족 정기를 지켜내자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또 조직력도 아주 대단히 뛰어나고 특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덕 이 조카하고 그 배필되는 일부고 둘이 합쳐갖고 보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체력이란다 그 내관 단수가 얼마 됐단? 제가 49단, 59단입니다. 58단입니다. 58단. 그거 지고 끝까지 집사람 거 합치면은 더 보태야 되는데 제 것만 58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우리나라를 지켜왔던 전통적인 무예, 특히 백제무예에 관한 분야를 위해서 체제 정리를 해갖고 국가로부터 모든 그 전통 무예 교육에 관한 방향을 정리하기로 나라에서 우리 이제 교육관 받아들이기로 해갖고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는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인데 문제는 거기다가 앞으로 우리 민족 교육 관련 얘기는 하남서원이란다거나 영주인 축서원이란다거나 이 당근 할아버지부터 이어오는 이들을 정리해 나가는 운동들을 지금 해보자. 그래갖고 저한테 와서 얘기한 것들이 도움이 돼서 좀 열의를 가지고 지금 여기 강의를 들어올 뿐 아니라 속으로는 틈틈이 제가 쓰고 있는 것들을 지금 촬영해갖고 당시 이렇게 보완해야 한다. 그래갖고 사실상 지도를 하지만 장차 그 요새 말하자면 영상문화에 관한 그 활용에 관해서 사실상 조카한테 지도를 받고 힘들이라고 해서 보완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어떤 점에서는 지금 다 밑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시기인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잘 해나가면 선도적인 역할을 바로 시작하는 제1세대 혹은 제7세대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희들 좀 돌아가서 조금 진짜 딱 있습니다. 아니 냉방이라는 거 맞습니다. 난방이 예. 말은 이렇게 듣고 있지만 막상 이제 저는 책을 보면 그게 봤던 거, 새벽에 봤던 거 다 잊어본단 말이에요. 또 보면 그래서 착잡한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잊어버린 세대가 곧 가니까 앞으로 새로운 대비는 개별적인 대비가 아니라 집단적인 대비 체제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제 곧 불이 다 꺼져볼 것이니까 문제는 촛불 하나 밝힐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촛불을 켜는 시대가 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옛날로 가서 안경 같은 게 전혀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예. 308페이지 이 32장 천덕 오늘 하다가 또 되풀려고 해갖고 기도가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멍청해갖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면 또 처음부터 보기 시작해갖고 하다 보니까 여러 번 보게 되니까 멍청이가 뭔 생각하게 되냐면 그전에 몰랐던 것이구나 그것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예. 세상에 이런 것도 몰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 내용들이 뒤에서 간단히 오늘은 지금 무엇부터 해나갈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자님께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이번 내용은 중요한 문제는 아무리 해도 진도만 안 나가고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공자님은 중용 사상은 그건 뜻이 무엇이냐. 중요한 문제는 개별적인 중용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공자님께서 뭐냐.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다 서로 화합해갖고 총체적인 중용을 이루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한 가지로 말해서 이 인간 사회들이 바로 말하자면 국가나 민족이나 마을이나 대동을 이루는데 대동을 어디로 이루냐? 온 세계가 대동이 되어야 한다는 대동 세계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 말하자면 32장의 내용이고 32장에서 완성된 대동 세계가 33장을 통해서 다시 똑같이 반복적으로 균형되어진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관심하고 잘 모르고 있었던 것에 관한 두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결국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야 됩니다만은 그 내용을 배우기는 어디서 배웠냐 하면은 육도 삼약에서 특히 삼약, 상약 보면서 제가 배웠던 것이다. 천하는 천하의 천하지 일인지 천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여기서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 자식만 자식이냐? 너희 부모만 부모냐? 모든 부모는 다 똑같은 부모다. 그건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가 대응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저 생각 다시 설명하다 보니까 또 이 대목을 또 반복하면 또 꾸준히 듣거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반복을 통해서 더 뜻이 깊어진다는 사실을 구일에 와서 느꼈습니다. 이 논어 제일 처음 부분에 논어 정신적인 이 내용에 관해서 설명한 대목, 공자님 설명한 대목, 해설한 대목을 읽다 보니까 무엇이 나오냐면 논어 저도 한 두 번, 세 번 읽고 이런 알았다고 안 지켜고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논어는 15번 읽어갖고도 잘 모르는데 30번, 50번 읽고 나니까 진짜 뜻이 통하니까 그 읽다 보면 좋아갖고 발이 굴려지고 손이 올라가고 그래갖고 춤을 덩치덩치 춘다는 거지. 그 경계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논어의 뜻은 자기 것으로 완전히 만들었을 때 이루어진다는 뜻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제가 지난번 자꾸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또 따뜻하게 괜찮습니다. 추운데 혼자 들어오면 코로나도 이거 춥기도 하고 아무도 안 오죠. 불이 켜놔봤자 요거처럼 그 대목만 따뜻하지 나머지 방이 아주 이만 춥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을 해갖고 시작할 것이냐? 바로 정몽요기를 서문을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다가 그것을 3번 읽고 5번 읽고 서문부터 입지편까지 읽고 통독하다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막 소리내서 읽나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이제 너무 듣건 말건 간에 정몽요기를 서문 읽은 재미가 저한테 엄청난 새로운 공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을 연결시키다 보니까 감히 율곡 선생 글을 여기서 이렇게 전부 썼네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얼마나 건방진 생각이었어.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율곡 선생이 생각했을 때보다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시대가 발전했기 때문에 다른 율곡 선생 생각을 현대화시켜서 바꿀 필요가 있겠지 않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자면 더 많이 있고 더 많이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을 해갑니다. 오늘 지금 앞에서부터 해나가야 어디서 끝이가 생각하다가 보니까
어디서부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또 별 수 없다 싶어서 오늘 또 읽고 생각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랍니다. 예, 앞에 나오는 308페이지에 나오는 32장 천덕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늘의 덕화라는 뜻이니까 천덕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세계가 하나의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은 그 앞에 나오는 296페이지에 나오는 32장에 나오는 지성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 아까 천덕과는 달리 이것은 지성이라고 지극한 성이 된다는 뜻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31장과 32장과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지극한 성인은 개인이지만은 그 사람은 선진하고요 우주적 요소가 개인한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 들어가 있는 그 사람 속에는 뭐냐? 우주적 요소가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31장의 지성의 내용에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31장은 먼저 제일 끝에 나온 대로 성인은 바로 성인의 모든 행동은 하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배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296페이지 31장 본문 원전 앞에 있는 영문 역해 말고 본문 끝에 보자면 배천이라는 말이 나오죠. 배천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인은 지극한 성자는 성인이지만은 모든 개인이지만 그냥 무엇으로 체질되어 있냐? 바로 우주 기운이 다 몸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과 지성과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오늘 이 또 다시 반복한 건 뭐냐? 31장에서 제목으로 나오는 아까 얘기한 296페이지 제일 처음 제목 봤죠. 지극한 진짜 성인 성자 지성이요. 이것은 제목은 지성이요. 그리고 제목은 뭐냐면 유천하 지성이라 야 천하의 지극한 성인이라야 위능 총명 얘기로서 능이 총명 얘기할 수 있게 가지고서 이유입냐 어떤 곳에 가서도 있냐 거기에 어그러지지 않게 균형에 맞게 행동을 취할 수 있다. 그것은 조화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다시 말하자면 성인은 인격적 완성자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성인은 개인입니다. 우주적 요소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8페이지로 넘어가서 32장의 제일 처음 원전 제일 처음에도 뭐냐면 발음대로 하자면 유천하 지성이라야. 그 천하 지성 두 번째의 32장의 지성은 뭐냐면 지극한 진짜 성인 성자가 아니라 정성 성자입니다. 지극한 진짜 정성 성자의 지성과 지극한 진짜 성인 성자의 지성과 차이가 어디가 있냐? 김수 차이가 어디가 있어? 어디까지나 앞에 나온 성인으로 성자는 개인이 인격 완성시켜 가지고 우주식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르렀다는 문턱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야 할 것은 개인이 우주식을 통해서 지성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32장 앞에 있는 32장까지 뭐냐 그 안에 나왔던 그 30장 29장에서 나왔던 대로 열심히 노력해갖고 올라왔던 단계를 지금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29장이나 보십시오. 그 보면 세상 사람들 뭐냐 지극한 정성을 통해서 신의를 통해서 막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이제 완성되어 갖고 이제 문턱에 이르렀다. 그것이 성이 된 것이고 문턱에 이르러서 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들어가고 환덩어리가 되었다. 그러면 정성이 된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목에서 지금 설명하자면 32장에 설명하고 있는 그 원전에 나오는 유천하 지성이라야 위등 경륜 천하지 대경하고 그다음 입천하지 대치하고 지 천지지 화육한다 말을 설명하고 있다. 그 여기서 이제 알아야 할 문제는 앞에 있는 32장까지에 있어서는 지성은 성인 성자고 32장에 나오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지성은 지극한 정성은 정성 성자예요. 그것은 뭐냐? 그 다음 문제 보십시오. 이런 지극한 정성을 자기 체질로 한 사람이라야 경륜 천하지 대경 천하의 근본 원리를 다 경륜 다 섭렵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입천하지 대체 어느 곳에다나 다 천하의 근본 질서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천지지 화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단지 아는 것만이 아니라 동질화 되어가는 것에 참여한다는 뜻가 두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디멘전 차원의 변화에 관한 것들을 철저히 익지 않으면 중용 의미를 이겼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까 308페이지에 나오는 32장은 제일 처음 문제 유천하, 지성, 천하의 지극한 정성, 천하하고 동질화된 진성, 정성이 있어야만이 이 명이 경륜 천하지대 천하의 대경 근본적인 원리 질서를 다 경륜 자기가 휘어잡고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놈을 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그 천하의 대경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세워나갈 수 있을 정도 능력을 가졌을 때 어디 들어가서든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에 화육에 천주 화육에 참여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화육이란 말이 나오면서 개체가 우주고 동질화되어가는 기능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화육이라는 뜻이 나오면서 앞에 그 다음에 이제 309이 나온다면 객관적으로 건전 세계가 아니라 거기에 뛰어들어가고 주관적인 세계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식을 가지고 우주 작용에 참여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중용 얘기를 나온 것이고 중용을 보통해갖고 네가 어디 가서든지 균형에 맞는 행동한다 그 말이 아니라 네가 적어도 우주 질서 세계 평화에 이루어져 가는데 참여한다는 뜻이 내용이 깨달입니다. 그것을 강청학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대원력을 가지고 천지의 흐름 속에 동질화해서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우주인으로서 세계 무한한 시간, 무한 공간 속에 있는 우주 본질적 구성 부분으로서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관념적으로만 알아서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이요? 바퀴벌레 속에도 참여할 것이고 코로나 환자들 치료하는 데도 갈 것이고 미래 성인 이런 데도 갈 것이고 모든 전쟁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을 따뜻거려갖고 참여할 것이고 못된 트럼프 같은 놈을 몰아내갖고 새로 질서 맺는 데도 참여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 천지 화육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 천지 화육에 참여한다고 나오는 여기 말하자면 308페이지 32장 제1 문제에 나오는 대로 첫째 이 경륜 천하지 대경을 첫째로 보고 두 번째는 입천하지 대번 천하의 모든 질서를 분명히 세워나가는 것 그 두 번째로 한다면 세 번째 문제 지천지 화육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구체적인 능동적인 작용에 개별적 작용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경계를 획득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뭐라고 하냐면 맨 철저적인 입장만 갖고 떠들고 앉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천지지 화육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인 악을 쓴다거나 변명을 안 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연대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코로나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국가 정부에서 기업체의 손해를 보상해 줄 것이냐 마냐 갖고 또 누구를 공천할 것이냐 막 떠들고 난리가 났을 때 수없이 이상한 소리 안단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 가서 그래도 우리 회의 꾸준히 해나가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 속이 상해도 아무 말 하고 다 끝까지 따뜻 꾸르고 다니는 사람 중에 기재간 우리나라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 있지. 누구요? 지금 총리 정세균이라는 사람. 그냥만 봐봐. 아무 말 하고 우리 할 일부터 하자. 우리 할 일부터 하자. 그래서 내 보기에는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경우에 어디 가서도 할 일부터 하고 태 안 나게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타입을 중용을 해석해 보자면 이 천지지 화육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내가 잘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비유해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별적인 관계에서 천지지 화육을 현재 코로나가 퍼져가고 있는데 코로나 따뜻하게 갖고 취업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수습해 가고 금을 주고 사람 월 주는 사람한테 엉덩이에 칩도 나눠주고 하는 구체적인 작업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천지구 화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그냥 대통령 이런 사람은 너 당신 사편에 쉬고 떠들고 있고 그런 것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것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가고 인체해 나가는 것이 천지구 화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우주 균형 속에 이루어지도록 휘틀린 것들을 잡아갖고 고쳐나가는 그 내용이 천지지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가장 대표적인 32장의 실천 내용은 뭐냐? 전체적인 조화 속에서 개별적인 조화까지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그것이 원전 제1 첫째 줄에 나오는 세 번째 나오는 천지지화육이라고 한 것으로 설명해 주면 볼 수가 있을 거냐. 그럼 천지지화육은 자세가 들려면 뭐냐? 부부간에 저기는 부부 그것은 천지지화육은 무엇에 이해되냐? 그것은 준기인 모든 것이다. 인이라고 하는 사랑, 자비, 화합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세상 어디 가서도 다 그걸 기준으로 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32장이 33장보다는 32장이 중용이 완성되어지는 경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생각하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고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 생각에 완전히 설명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마음으로 구체적인 천지의 화육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여기 말하는 32장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제1첫장으로 나오는 해독편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지성지도적 공용이라고 해서 공용이라는 말은 쓰임새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여기 지성을 가지고 어떤 데다 써먹을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지성을 갖고 잘 써먹는 것이냐 그것을 설명하려고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 지성의 공용에 관해서는 결정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38페이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지성의 도의 공용에 관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중용이라고 하면 중용을 맞춰서 해 중용을 맞춰서 그렇게 말은 했지만 내용이 뭐냐면 자기 개체가 아니라 개인이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면 사회와 국가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 제일 처음에 말하자면 이 지성지 도의 공용에서 첫째는 인위 그 밑에 셋째 줄 건데 인위 보자면 사회와 국가의 칠이 중에 구유 근본성적 이가 있다. 그러니까 개체의 균형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 다시 말하면 거대한 인류 공동체 속에가 균형점이 있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자면 중용 지성은 부분 정치라는 말입니다. 요 대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말 사서 중에서 나오는 마지막 중용은 무슨 개인적인 도덕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알아야 할 중용은 절대 개인 도덕이 아닙니다. 실제로 말하자면 공동체 도덕이라고 말입니다. 그 결론은 딱 개인적인 도덕 윤리 문제로 설명했던 걸 넘어서 공동체 도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과감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그것이 안 되냐? 지금까지 윤리는 조선조부터 이루어져 왔던 유교 윤리는 전부 개인 윤리로 설명해 왔습니다. 공동체 윤리로 설명 안 하고 개인 윤리 해 나가면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요 라고 하고 있지만 전부 이루어진 것은 지금 개인 윤리뿐입니다. 한국이 근본적으로 유교 도덕을 뜯어 깨 고쳐야 할 문제는 뭐냐? 개인 윤리로만 훈련시켜져 있는 현재 선진과 체제가 저 대한민국에 있는 현재 유학 체제가 개인 윤리가 아니라 공동체 윤리로 바꿔지지 않고는 이 나라 못 산다고 말합니다. 이 대목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 내용입니다.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할 거냐? 한국부터 비롯해서 더 나아가서는 성균관부터 비롯해서 공동체 윤리로 다시 말하면 민에 의한 다시 말하면 민본 개념이 아니라 민본 개념이 아니라 민의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입니다. 명분만 백인한테 준다. 국민한테 준다. 그러니까 민본이요 해놓고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바꿔서 민이 왕국에 있다. 그러면 그거 역적되어버려. 그러니까 조선조에 있어서는 민을 본으로만 삼았지 민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이제 민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민이 관념적인 본이 됐을 뿐이고 실질적인 주인이 안 됐다가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체제로 바꿔주지 않은 시점이 무엇이냐?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것이 그게 뭔지 아세요? 근대화라고 하는 개념에 의해서 바이어 피플 체제가 이루어졌을 때부터서 민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나 기타 문제는 민을 본으로 정치력의 대상으로 삼을 뿐이지
민이 주인이 아닙니까? 그 민권과 민주와 근본 차이는 어디가 있어? 지난번에 얘기했지. government of the people을 만들어 놓고 by the people을 피해버린다. 중요한 결정권 누가 하냐? 민이 합의에 의해서 민이 결정해야 하는데 민은 투표에 의해서 민이 결정해야 하는데 민이 것이 아니라 민을 목적으로 두고 명분만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근대화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하자면 조선 왕조는 어떤 의미에서도 민주주의는 아니고 민본주의라만 내세우고 있다. 그 민주주의고 민본주의 지금도 지금 요리면 다 그 민주주의고 민본주의 혼동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고 민본주의가 차이를 분명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요림 자체가 유교 도덕 자체가 for the people, of the people로 나와 있어. by the people 체제를 근본적으로 유교 경제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받아들였냐? 저 최근에 나오는 중국에서 나온 개정된 사서설이 아니고는 지금까지 있었던 전통적인 유림 경전들은 전부 백성이 하늘이여 라고 설명하지 백성이 왕의 주인이여. 왕은 백성의 신분권이어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왕은 백성의 신분권이라고 설명을 한 내용이 맹자한테 그 대목을 썼던 맹자 그 내용을 명나라 명태조가 심지어 맹자 없애보려고까지 했습니다. 있어 맹자 규정을 줬어도 그 대목이 백성이 주인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백성이 말하는 왕 쫓아낸다는 부분은 절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사람이 명나라 주원장입니다. 그래서 주원장이가 제일 꺼려했던 것은 뭐냐? 요것들 봐라 나하고 안 먹으려고 하네.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그래도 이 종교개혁부에 반동종교개혁부에 종교개혁부에 이 동양으로 와갖고 여기다 기독교 퍼뜨리려고 왔던 사람들이 유명한 대표적인 그 카톨릭 대표자가 마테오 리치 아닐까요? 이마도가 와갖고 와서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막 얘기를 해도 왕이 안 들으면 좋은 말을 하고 물건 안 들으면 저 안 들으면 쫓아낸다. 그렇게 명제가 써졌다. 이것은 뭐냐? 백성들이 하늘이 임명 탄생시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기 신분권 안 들으면 다시 하늘 뜻을 지키려고 한다. 아니면 너 쫓아낸다는 얘기를 백성들이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뭐냐면 하늘이 임명한 천이 임명한 왕을 피조물인 지기들이 쫓아내 적었냐? 안 된다. 그러니까 마테오리가 가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다 하늘 뜻 받들자고 해갖고 얘기를 하는데 천자가 안 들으면 왕이 안 들으면 쫓아내봅니다. 이 뜻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요놈 봐라, 내 중국 가서 매를 돼갖고 완전히 그 변질이냐? 그래갖고 결국은 바티칸에서 마테오리치를 파묻히려고 본 거예요. 그동안에 마테오리치가 다 번역기가 갔던 놈이 파묻혀 보니까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놈 갖고 와서 억울하니까 이제 그 새로운 계몽주의자들하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그 다 빠져나가갖고 터져나간 것이 바로 마테오리치는 파문 당해버렸지만 마테오리치한테서 듣고 나니까 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민이 말 안 들으면 왕도 쫓아내본다는 얘기가 동양에 있어. 그 그놈을 배워버린 사람들이 바로 유명한 계몽주의자들 이 몽테스큐의 루소, 월테르 등이 되어갖고 그놈을 위했단 말입니다. 그래 보니까 여기서 몇 하면 다 파묻히버려. 그러니까 바티칸에서는 자기들 말하면 르네상스 리포메이션 내갖고 리버루션 치기를 합리화시키지만 레볼루션 소리도 나오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결국은 요것들 봐라 우리를 맘먹으려고 하네. 그래갖고 쫓아냈는데 실제는 가들여갖고 우리보다 나 앞서 있어. 그러니까 요 방향 받아들이자 해갖고 그런 갖고 떠들어버리고 그것이 결국은 프랑스에 있어서 옛날 불방 왕조를 엎어버리고 그 프랑스 생명을 다 미친가. 그 내용이 이루어진 것들이 바로 by the people이라고 하는 다 밑에 놈들이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 바로 레볼루션이라는 체제가 세 번째 서드 R가 된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르네상스 리포메이션 뒤쪽에 갖고 리포메이션 다음에 뭐예요? 레볼루션이라는 개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뭐냐면 3R 르네상스 리포메이션 레볼루션 다 서양에서 나왔다 그래갖고 선교사들 갖고 버텨갖고는 서양 사람들이 이 세계는 다 민주화가 됐다고 떠들어왔는데 이제 다시 가서 조사해놓고 보면 게 동양에서 가져왔는 그런 바꾸자고 교황한테 얘기했던 마테오리치는 이마두는 뭐가 짜리하고 쫓겨나버리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다음에 멘탈이 그 다음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은 다 바로 몽테스크 루소가 한 것들은 다 기독교에 나온 것처럼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만 실제 그 사상은 리포메이션이나 리볼루션에 나온 것 리포메이션이나 르네상스에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거든.
그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동양에 왔다가 겉으로는 포교하고 속으로는 정부 역책 싹 수집으로 왔던 마테오리치가 그 우리보단 사상이 앞서 있어요. 배워야 합니다. 이거 박수정을 알면 우리 안 뒤틀립니다. 시끄럽다 이더라. 너희들이 가서 또 동양에 가서 가들한테 왜 그러고 왔냐? 그래갖고 결국 쫓겨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와서는 이제 동양 사상들이 들어갔고 민본주의는 민본주의지만 민본주의보다는 민주주의 민본이다 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막 뛰어든단 말이에요. 민주주의라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늘이 주인이다, 신이 주인이라는 개념보다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에서 나왔기 때문에 동양의 사상적으로 앞서 있다는 이유로 바꿔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실은 말하자면 세계 민주주의는 동양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루소, 몽테스키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는 서양에서 주장은 됐지만 그는 어디서 나왔냐? 동양에서 배워간 것이다. 이런 거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여기서 그럼 다시 찾아보자. 그동안에는 유교를 중심으로 해갖고 민은 본인일 뿐이지 민은 주인 아니에요. 그런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시 해놓고 보니까 공자는 어디까지나 민이 본이라고 했지만 민이 본이 아니라 민이 주인이다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라고 지금 바꿔줬단 말이야. 그렇게 되니까 대단히 중요한 사상 변화가 중국에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현재 서양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는 르네상스 리포메이션 다음에 레볼루션 이 개념이 서양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던 것이 실은 말하자면 서양으로 들어가서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백성이 주의자서 정부로 퍼버린 체제는 어디서부터 나왔냐 그러면 폭군 방벌 체제를 주장하고 있는 동양 사상으로부터 나왔던 것이라는 것이 이제 인정되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세계에 다 정부하고 민주주의를 다 맺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지들이 내놓기 싫거든 그게. 그럼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자기들 스스로 속에서 그건 아니다. 이게 바꿔진 것이 바로 뭐냐. 미국 대통령, 미국 독립운동, 다시 말하면 조지 와싱턴에 이루어졌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더 아메리카라는 13개 주에서 이루어지는 미국 대륙에 있어서의 독립운동이 이것이 민주주의 혁명이냐에 관해서 프랑스 쪽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미국 독립은 언제요? 1776년. 76년에 만들어졌던 위대한 지도자인 조지 워싱턴이 설명했던 아메리카 대륙에 있어서 관한 그것은 많은 민주주의 백성이 주인인 나라인 것처럼 설명했지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는 노예를 500명인가 1000명인가 데리고 있었던 조지 워싱턴 밑에서 조지 워싱턴 대가통 속에는 노예하고 자기하고 전혀 평등이 아닌데 무슨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있는 나라 그것이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리퍼블릭이 처음이냐 말로는 그 사람이 그것을 프랑스에서는 미국 독립선언을 민주주의 시작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 언제로 보냐 1770년이라면 1788년 89년 아시아 감옥 때려붙고 나왔고 귀족 때려 죽이기 시작한 백성들이 우리 권리 차지한다 하고 했던 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에서부터서 시작된다고 본다. 그 1776년이 1789년으로 몇 년 차이요? 1789년 그러니까 14년인가 16년이 차이, 10여 년 차이에 그것을 갖고 프랑스는 고기를 부려서 세계의 민주주의 공화국 체제의 시작은 제도적으로 우리한테부터 있다. 물론 그 전에는 공화국이라는 제도를 언제 만들었냐 그러면 그리스에 있어서 그 폴리스 마을 공동체가 그것이 민주주의였다. 그런 갖고 설명들하고 있지만 그 제도적인 의미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그 내용을 하다 보니까 확 뒤집어서 그때 그 사람들보다는 그 몇천 년 앞에 공자님 때의 실은 말하자면 이 내용이 바로 민주주의다 하는 개념을 갖고 만들려고 설명을 내고 직접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내세운 것이 뭐냐 대동이라는 말을 갖고 그 사람 대동은 뭐예요? 왕이나 피치 통치를 당하고 있는 백성이나 다 똑같은 자격자들이라 말로 설명하려고 해서 인권 개념이 바로 말하자면 언제부터 요순 시대부터 나왔다. 그 요순 이전에부터 또 나왔다. 설명하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설명해 놓고 말은
어떻게 나왔다 뭐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이었냐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지성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설명한 것이냐를 설명하려고 하는 공자의 내용이 하늘이 내준 명령이 천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가 됐냐를 설명하려고 하는 데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공자님의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유교를 바로 말하자면 빈본 사상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민주 사상으로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대목이 여기 내용에 해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대목을 제일 처음에는 빈본 사상, 민주 사상하고 섞어져 갖고 있다가 이 39페이지 거기서부터 10줄 거기 보자면 공자님의 후왕, 제자, 선자 꼴이 되는 자사가 그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해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냐 제자들 모아놓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가장 명민은 아주 계획적인 의지를 갖고 고집센 명자가 그럼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자님 세상을 자사가 차마 할아버지로 말한 것이니까 그냥 할아버지 이기나 똑같다는 얘기 할 수 없는 뻔한 것이잖아요. 그 점을 못 건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자사의 이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체계화 채운 사람이 명자라고 말이야. 그죠? 보세요. 예.